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부부의 사랑을 다시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클릭하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약 드셨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가늘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전의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볼은 예전보다 훨씬 깊게 패여 있었어요.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응, 방금 먹었어.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뼈가 만져졌어요. 이렇게 가벼운 손이었나? 10년이 넘도록 우리 가족을 떠받쳐온 손이,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을 안아주던 그 손이 이제는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수진이 창밖을 봤다. 병실 창문 너머로 가을 하늘이 맑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은행나무 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노란 잎들이 하나둘 떨어지면서 땅을 수놓았습니다. 그러게, 산책이라도 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괜찮아요. 여기서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서 나는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모든 걸 받아들인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무언가를 완성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병실 시계가 오전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웃는 소리도 들렸어요.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병실 안만큼은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어요. 당신 아침은? 수진이 물었다. 먹었어. 걱정 마. 거짓말. 눈밑이 파랗잖아요. 그녀는 여전히 나를 챙겼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조금 이따 먹을게. 약속해요. 응, 약속? 수진이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저 멀리 산이 보였어요.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산이었습니다. 빨갛고 노란색들이 산을 뒤덮고 있었어요. 저 산 우리 신혼 때 갔던데 비슷하네요. 응, 북한산이었지. 그때 당신이 길을 잃어버려서 한참 헤맸잖아요. 수진이 웃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랬지. 지도도 없이 갔다가 그래도 재밌었어요. 해지고 나서야 내려왔지만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과거의 기억 속을 거닐고 있었어요. 젊었던 우리,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던 그때로 돌아갔습니다. 당신, 응? 고마워요. 수진이 작게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인데 왜 그녀가 고맙다고 할까? 평생을 희생하며 살았던 사람이 왜 미워하지 않고 고마워할까? 내가 고마워해야지.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우리 함께 했잖아요. 고마운 건 서로예요. 그날 아침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평범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공기가 조금 더 투명하고 빛이 조금 더 선명했습니다. 창밖 세상이 더 아름답게 보였어요. 훗날 나는 알게 됩니다. 그날이 우리의 마지막 시간이 시작된 날이었다는 것을, 수진이 내게 작별을 준비하던 날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몰랐어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점심 뭐 먹고 싶어? 내가 물었다. 아무거나요. 당신이 좋아하는 걸로. 내가 아니라 당신이 먹고 싶은 거. 그럼, 된장찌개? 알았어. 사올게. 나는 일어섰습니다. 수진의 손을 놓으려는데 그녀가 꽉 잡았어요. 당신, 응? 사랑해요.
갑작스러운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 않았어요. 부끄럽기도 했고 당연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수지는 분명하게 말했어요. 나도 사랑해.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 손을 놓았어요. 나는 병실 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습니다. 수진이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햇살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문을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수진이 유난히 평온해 보였다고,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처럼, 아니, 무언가를 내려놓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1층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웃고 어떤 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공간이었어요. 밖으로 나가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왜인지 슬프게 느껴졌어요. 근처 식당으로 걸어갔습니다. 된장찌개를 포장하면서 생각했어요. 수진이 좋아하는 김치도 사야겠다고, 그리고 과일도 사야겠다고, 그녀가 먹을 수 있는 걸 최대한 많이 사야겠다고.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마치 돌을 올려놓은 것처럼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그날 아침에 이상한 기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하늘을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맑았어요. 하지만 어딘가 멀리서 먹구름이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무언가가. 아빠는 언제 돌아와? 큰애 민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전화기 너머로 학교 종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평범한 일상의 소리들이었습니다. 아빠는 조금 늦을 것 같아. 나는 회사 책상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2013년 겨울이었습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빚이 몰려오던 그때, 직원들에게 월급도 주지 못하던 시절이었어요. 또 어제도 안 왔잖아. 민서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8살이었던 딸아이는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집에 갈 수 없었습니다. 채권자들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금방 갈게.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는 빈 사무실을 둘러봤다. 직원들은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독촉장들이 쌓여 있었어요. 빨간 글씨로 최종 경고라고 적힌 봉투들이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또 채권자겠거니 싶었어요. 하지만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어요. 제발, 중얼거리며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5년 전만 해도 잘 나가던 회사였는데, 직원 30명에 매출 100억이 넘던 회사였는데,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불이 꺼져 있었어요. 모두 잠든 줄 알았는데. 다녀왔어? 수진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만 반짝였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던 거예요. 왜 안 자고? 당신 기다렸죠. 수진이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그리고 따뜻한 국을 데워 상에 차렸습니다. 밥도 지어뒀더군요. 내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도 항상 준비해뒀어요. 많이 힘들었죠? 아니, 괜찮아. 거짓말. 수진이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녀의 눈을 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이렇게. 당신 잘못 아니에요. 우리 함께 이겨내면 돼요. 수진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 따뜻함에 나는 무너졌습니다. 참고 있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우리 함께잖아요. 그날부터 수지는 혼자서 모든 걸 떠안았습니다. 낮에는 학원 강사로 일하고 밤에는 온라인 과외를 했어요. 주말에는 번역 일도 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자면서도 아이들을 챙기고 집안일을 하고 나를 위로했어요. 나는 그저 무너져 있었습니다. 회사를 정리하고 채권자들을 피해 다니고 술로 하루하루를 지웠어요. 집에 들어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 게 무서웠어요. 아빠 냄새나. 어느 날 민서가 코를 막으며 말했다. 5살이었던 둘째 준호는 내 옆에 오지도 않았어요. 나는 그날도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당신, 이러면 안 돼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듣지 않았어요. 아니,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버려둬.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진이 움찔했어요. 아이들이 방에서 나와 엄마 뒤에 숨었습니다. 아빠 무서워.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나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며칠간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친구 집을 전전하며 술만 마셨어요.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만에 집에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손이 떨렸어요.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수진이 뭐라고 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아무 말 없이 밥을 차려줬어요. 평소처럼 따뜻한 국과 반찬들이 상에 놓였습니다. 멍 자국이 팔에 남아 있었어요. 언제 다쳤는지 몰랐습니다. 그거 괜찮아요. 부딪혀서 그래요. 수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부서 있었어요. 많이 울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미안해. 됐어요. 힘드니까 그럴 수 있죠. 수지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조금 더 슬퍼졌어요. 조금 더 지쳐 보였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조금씩 회복했어요. 빚을 갚기 시작했고 작은 일이라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도 다시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수지는 계속 일했습니다. 쉬지 않고 일했어요. 내가 말렸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일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당신이 더 회복할 때까지만요. 수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점점 여위어 갔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기침도 자주 했습니다. 병원 가봐. 감기예요. 금방 나아요. 결국 5년이 더 지나서야 나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빚을 다 갚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작지만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습니다. 이제 당신 쉬어. 정말요? 수진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이제 내가 할게. 고마워요. 수진이 눈물을 흘렸어요. 10년 만에 처음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울지 않았어요. 아니,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진의 몸은 10년간의 무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었어요. 간이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금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그녀가 보였던 작은 신호들을, 자주 피곤해하던 모습, 식욕이 없다던 말, 배가 아프다는 신음. 하지만 나는 무시했어요. 아니, 보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혼자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나와 아이들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참고 있었어요. 그렇게 10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결국 쓰러졌어요. 엄마가 쓰러졌어요. 민서의 전화를 받은 건 회사에서였습니다. 오후 3시였어요. 클라이언트와 미팅을 하고 있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서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어디? 지금 어디야?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요. 빨리 와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평소에 침착한 아이예요. 그런 민서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금방 갈게. 엄마 옆에 있어. 네. 빨리요. 전화를 끊고 미팅장을 뛰쳐나갔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병원으로 달려가는 택시 안.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커지고 있었어요. 아저씨, 더 빨리 갈 수 없어요? 지금도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기사님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느렸어요. 세상이 왜 이렇게 느린 건지, 시간이 왜 이렇게 천천히 가는지, 30분이 마치 3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민서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안에 계세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 중이래요. 민서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많이 울었나 봐요. 나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을 거야. 엄마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어떻게? 집에서 청소하다가요. 갑자기 배를 잡고 쓰러지셨어요. 민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랑 준호가 119 불렀어요. 구급차 타고 오는 동안 엄마가 계속 아프다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잘했어. 민서 잘했어. 준호도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다가가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빠 왔다. 엄마 괜찮을까요? 당연하지. 괜찮을 거야. 하지만 내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확신이 없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환자 남편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펼쳤어요.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환자분 복부에 복수가 많이 차 있습니다. 복수요? 네. 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간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CT와 혈액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입원부터 하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응급실 커튼을 젖혔을 때 수진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수진이 웃으려 했다. 하지만 그 미소는 힘없이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아플까? 보기만 해도 마음이 아팠어요. 괜찮아요. 그냥 빈혈인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해 보자고 하시네. 그래요? 뭐, 해보면 되죠. 수지는 담담했습니다.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무서웠어요. 입원실로 옮겼습니다. 6인실이었어요. 창가 침대에 수진이 누웠습니다. 아이들은 복도에 있어. 들여보내요. 민서와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두 아이 모두 울먹이고 있었어요. 엄마, 왜 울어? 괜찮아. 수진이 아이들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 금방 나을 거야. 응.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그날 밤 아이들을 집에 보냈습니다. 나는 병실에 남았어요. 간이 침대를 펼쳐놓고 누웠습니다. 당신도 집에 가요. 괜찮아. 여기 있을게. 피곤할 텐데. 당신 옆에 있고 싶어?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이틀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나를 다시 불렀어요. 상담실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면 간에 종양이 있습니다. 종양이요? 네. 크기가 상당해서 일단 정밀 조직 검사를 하고 나서 치료 방향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종양이라는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그게 암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가능성이 높아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암이었어요. 그것도 말기였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진료실에서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치료를 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 의사의 말이 귓가에서 울렸어요. 6개월에서 1년. 길어야 1년이라는 소리였습니다. 환자분께는 말씀드렸나요? 아직입니다. 보호자분과 상의 후에 알려드리려고요. 제가 말할게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수진이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어때요? 그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말해봐요. 나도 알아요. 수진이 나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차분했어요. 마치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간암이래. 그렇군요. 말기래. 치료해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6개월에서 1년이래. 그 정도면 괜찮네요. 뭐가 괜찮아? 어떻게 괜찮을 수 있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옆 침대 환자들이 놀라서 쳐다봤어요. 하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당신, 진정해요. 어떻게 진정해? 당신이 죽어간다는데 어떻게 진정하라는 거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수진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어떻게 이겨내? 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을. 빚은 갚을 수 있어요. 사업 실패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달랐어요. 죽음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당신을 이렇게 만든 거야. 무슨 소리예요? 10년 동안 당신한테만 기댔잖아. 당신 혼자 모든 걸 떠안게 했잖아. 당신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벽에 기대서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건 내 벌이야. 생각했습니다. 10년 동안 무책임하게 산 대가야. 수진이 아픈 건 내 책임이었습니다. 10년간 그녀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준 것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도 모두 내 잘못이었어요. 민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민서야.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엄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서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무 말하지 않았는데도 알아챘습니다. 안 돼요.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왜 아빠가 미안해요? 아빠 잘못 아니잖아요. 내 잘못이야. 다 나 때문이야. 아빠, 민서가 소리쳤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세요. 엄마가 들으면 슬퍼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수진이 잠들어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예전에는 따뜻했던 손이 이제는 차가웠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속으로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어떤 말로도 이 죄책감을 씻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을 보며 밤을 지새웠어요. 그녀가 깨어날 때마다 물을 주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어요. 새벽 5시쯤 수진이 완전히 깼습니다. 안 주무셨어요? 응, 괜찮아. 피곤할 텐데. 괜찮다니까.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너무 자책하지 마요. 응, 우리 행복했잖아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나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어. 아니에요. 행복했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과 아이들이 있어서 행복했어요. 나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울었어요. 새벽 병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병실 복도를 걷는다. 발소리만 텅텅 울렸어요. 새벽 3시에 병원은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하얗게 복도를 비추고 있었어요. 내가 당신을 아프게 한 거야. 속으로 중얼거렸다. 복도 끝까지 걸어가서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뿐이었어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사업 실패 후 술에 취해 집에 들어간 날. 수진이 현관에서 나를 맞이했어요.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나는 그녀를 밀쳤다. 수진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그녀가 신음했습니다. 아이들이 방에서 나왔어요. 민서가 엄마를 감싸 안았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떨리는 손으로 엄마를 일으켰어요. 아빠 나빠. 닥쳐. 손을 들었습니다. 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화가 나서 손을 올렸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어요. 미안해요. 당신 힘드니까. 수진이 일어나서 아이들을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내 앞에 섰어요. 잠시 진정해요. 물 가져올게요. 필요 없어. 나는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수진이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돌아가야지 생각했습니다. 돌아가서 사과해야지.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존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수치심이었을까요? 나는 그대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친구 집에서 며칠을 보냈어요.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많이 왔어요. 당신 어디 있어요? 밥은 먹어요? 집으로 돌아와 걱정돼요.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어요. 누구에게 화가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나 자신에게, 아니면 수진에게. 일주일 만에 집에 돌아갔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족 사진이 보였어요. 행복하게 웃고 있는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생각했습니다.
방문이 열렸어요. 수진이 나왔습니다. 왔어요? 응. 배고프죠? 밥 해줄게요. 됐어. 자, 금방이에요. 수진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고 밥을 데웠어요. 국도 끓였습니다. 15분 만에 상을 차렸어요. 드세요.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괜찮아요. 진짜 미안해. 알아요. 수진의 팔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밀쳤을 때 생긴 거였어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그거 괜찮아요. 이제 안 아파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수진이 변했다는 것을,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예전에는 나를 볼 때 사랑이 가득했어요. 신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도. 내가 그녀를 무섭게 만들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자책했어요.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지 못했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러워졌어요. 내 눈치를 봤습니다. 당신 저녁 뭐 먹고 싶어요? 아무거나. 김치찌개 어때요? 그래. 대화가 끊겼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필요한 말만 했어요. 왜 말하지 못할까 생각했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그 간단한 말들을 나는 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조금씩 회복했어요. 빚을 갚고 새 일을 시작했습니다. 수진도 계속 일했어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이제 쉬어도 돼.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만요. 수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그녀가 일하는 게 좋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수지는 좋아서 일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내가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버티고 있었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완전히 회복했어요.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고 빚도 다 갚았습니다. 아이들도 잘 자랐어요. 이제 괜찮아. 당신 쉬어. 정말이요?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응, 정말이야. 그날 밤 수진이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어요.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나는 그녀를 안아줬어요. 하지만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 말하지 못할까? 속으로만 사과했습니다. 소리내어 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1년 후 수진이 쓰러졌습니다. 간암 말기였어요.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건 내 벌이야 생각했습니다. 10년 동안 제대로 사과하지 못한 벌이야. 복도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없었어요.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고마웠다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그 말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제 말해야 해요. 늦었지만 말해야 합니다.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수진이 깨어 있었어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앉아요? 당신도요. 수진이 나를 봤다. 그 눈빛이 평온했어요. 마치 모든 걸 받아들인 사람처럼. 당신, 응? 행복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뭐, 나랑 결혼해서 행복했냐고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어요. 행복했냐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돌렸다. 창밖 어둠 속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난 행복했어요. 힘들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당신과 아이들이 있어서 행복했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긴. 우리 함께 이겨냈잖아요. 나는 당신한테 못된 짓만 했어. 그런 말하지 마요. 수진이 내 손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 사랑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사랑했어. 나도 정말 사랑했어.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말했어요. 10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그 말을.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지만 웃고 있었어요. 알아요. 나도 알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렇게 있었어요. 말하지 못했던 모든 말들이 그 손길에 담겨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 째깍째깍, 병실의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심전도 기계에서 규칙적인 신호음이 들렸어요. 빅, 빅, 빅. 수진의 호흡이 약해졌습니다. 의사는 며칠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길어야 일주일이라고 했습니다. 민서와 준호가 병실에 왔다. 대학생이 된 민서는 눈물을 참고 있었어요. 입술을 깨물며 애써 웃으려 했습니다. 고등학생 준호는 벽만 바라봤어요. 손을 주머니에 넣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민서가 수진의 손을 잡았다. 조심스럽게 쥐었어요. 마치 깨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민서야. 수진이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 보였어요. 한 번 뜨는 게 힘들어 보였습니다. 엄마, 나예요. 알아. 우리 예쁜 딸. 엄마 힘내요. 응. 힘낼게.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공부 열심히 해. 응, 엄마. 걱정 마. 남자친구 생기면 엄마한테도 소개시켜줘. 응, 꼭 소개시켜줄게.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손등으로 닦았지만 계속 흘렀습니다. 준호는 여기 있어요, 엄마. 준호가 다가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을 주머니에서 꺼냈어요. 주먹을 꽉 쥐고 울고 있었습니다. 너도 잘 지내? 응. 엄마 힘내. 우리 준호 많이 컸네. 수진이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어요. 입꼬리만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엄마, 사랑해. 준호가 말했습니다. 평소에 부끄러워서 하지 못했던 말이었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도 많이 사랑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족 4명이 그렇게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나가서 좀 쉬어. 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을게. 민서와 준호가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두 아이가 서로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나는 수진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웠다. 예전에는 그렇게 따뜻했던 손이, 내 손을 감싸줬던 그 손이, 이제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수진아. 응. 나도. 같이 갈까? 수진이 눈을 떴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미간에 주름이 잡혔어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진심이었습니다. 수진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반이었어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요. 수진이 힘을 내서 내 손을 쥐었어요. 차가운 손이었지만 그 힘이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살아야 해요. 어떻게? 아이들 있잖아요. 민서와 준호. 우리의 아이들. 하지만 그들 때문에 더 죽고 싶었어요. 나 혼자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나? 수진처럼 잘 돌볼 수 있을까? 나는 못해. 할 수 있어요. 못해. 당신만큼 못해. 그래도 해야 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제발 살아줘요. 수진아, 아이들 곁에 있어줘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멈출 수 없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그만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어떤 말로도 이 죄책감을 씻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해요. 당신.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사랑해. 행복했어요. 나도 행복했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수진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아이들, 잘 부탁해요. 응, 걱정 마. 당신도 건강하게. 응, 그럴게.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마지막 미소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수진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수진아? 심전도 기계의 소리가 변했습니다. 불규칙해졌어요. 그리고 길게 울렸습니다. 시간이 멈췄다. 세상이 멈췄어요. 나도 멈췄습니다. 안 돼. 안 돼. 수진아. 손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가슴을 눌렀습니다. 하나, 둘, 셋. 나는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복도에서 그 광경을 봤어요. 수진의 몸이 위아래로 흔들렸습니다. 민서와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간호사가 막았습니다. 아이들이 울부짖었어요. 엄마, 엄마. 10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간호사들이 멈췄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종 시각은 오후 3시 24분.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민서와 준호가 울고 있었습니다. 병실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잠든 것 같았어요. 여보. 다가가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어요. 아니, 더 차가워졌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차가웠어요. 눈물이 그녀의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민서와 준호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셋이서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장례식장 직원이 왔습니다. 수진을 데려간다고 했어요.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그녀의 얼굴을 봤습니다. 아름다웠어요. 고통 없는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사랑해. 정말 사랑했어. 그녀가 떠났습니다. 영구차에 실렸어요. 차가 멀어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어요. 세상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없는 세상, 상상할 수 없었던 세상이 현실이 되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일장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조문객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귓가에서 맴도는 건 수진의 마지막 목소리뿐이었어요. 텅 빈 집이었습니다. 수진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부엌 식탁 위에 놓인 컵, 거실 소파의 쿠션, 현관 신발장에 가지런히 놓인 신발들. 모든 게 그대로였는데 주인은 없었습니다. 민서와 준호는 각자 방에 들어갔어요. 문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 그냥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생각했습니다. 수진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어요. 숨 쉬는 것처럼 당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갔어요. 수진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손을 뻗어 만졌습니다. 수진의 향기가 났어요.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정리해야 해요. 옷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추억이 떠올랐어요. 이 옷은 결혼기념일에 선물한 거였고, 저 옷은 민서 졸업식 때 입었던 거였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속옷과 양말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수지는 정리를 좋아했습니다. 모든 걸 깔끔하게 정돈했어요.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결혼 앨범, 아이들 사진, 편지들, 그리고 공책 하나가 보였습니다. 꺼내서 펼쳤습니다. 수진의 글씨였어요. 일기장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봤어요. 2013년 12월 5일. 오늘도 당신은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났지만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요. 사업이 망하고 빚에 쫓기는 당신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나는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당신을 믿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2013년 12월 10일. 오늘 당신이 나를 밀쳤어요. 벽에 부딪혀서 팔에 멍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화나지 않아요. 당신이 의도한 게 아니니까요. 힘들어서 그런 거니까요. 아이들이 무서워했어요. 민서가 나를 안아줬습니다. 8살밖에 안 된 아이가. 미안해요, 우리 딸. 엄마가 더 잘할게.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졌어요. 2014년 3월 1일. 당신이 일주일째 집에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걱정돼요. 어디 있는지, 밥은 먹는지. 매일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기다립니다. 혹시 오실까 봐요. 아이들이 아빠를 찾아요. 괜찮다고, 금방 온다고 말했습니다. 당신, 제발 무사하길 바라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5년 3월 12일. 민서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요. 글짓기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워요. 당신에게 말하려다 관뒀습니다. 바쁜 거 아닐까요? 일자리를 찾으러 다니느라 힘드니까요. 괜찮아요. 내가 더 잘해주면 돼요. 민서야, 엄마가 많이 사랑해. 2016년 7월 20일. 오늘 첫 월급을 받았어요. 학원 강사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많지 않지만 그래도 보탬이 되겠죠. 당신이 미안해한다고 말했어요. 미안할 것 없어요. 우리 함께 사는 거잖아요. 힘들 때는 서로 도와야죠. 계속 읽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눈물이 흘렀어요. 2018년 9월 1일. 몸이 자꾸 아파요. 피곤하고 배가 더부룩합니다. 소화도 잘 안 되고요. 하지만 병원 갈 시간이 없어요. 낮에는 학원 강의하고 밤에는 온라인 과외를 해야 하니까요. 당신이 이제 막 회복하고 있는데 내가 아프다고 말하면 또 힘들어할 것 같아서요.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2019년 4월 15일. 오늘도 배가 아팠어요.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당신 몰래 먹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요. 당신이 요즘 좀 나아진 것 같아요. 표정이 밝아졌어요. 웃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걸 보면 힘이 나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2020년 11월 8일. 준호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우리 막내가 벌써 이렇게 컸네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당신이 준호 교복 입은 모습 보고 감동했다고 했어요. 나도 그래요. 우리 잘 키웠어요. 힘들었지만 잘 키웠습니다. 2021년 6월 23일. 민서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교육대학교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자랑스러워요. 우리 딸이 선생님이라니. 당신도 기뻐했죠.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외식했어요.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2022년 5월 20일. 오늘 당신이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일이 잘 풀렸다고 했죠. 작은 계약을 따냈다고. 이렇게 웃는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그동안의 힘든 시간이 다 보상받는 느낌이에요. 사랑해요, 당신. 정말 사랑해요. 2023년 10월 7일. 당신이 빚을 다 갚았다고 말했어요. 10년 만이에요. 우리 해냈어요. 당신이 울었습니다. 나도 울었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우리 이제 행복할 수 있어요.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2024년 10월 10일.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들었어요. 간암 말기라고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대요. 무섭지만 후회는 없어요. 당신과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이 행복했으니까요. 당신, 제발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했고 그걸로 충분해요. 나 없이도 잘 살아주세요. 아이들 곁에 있어주세요.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예요. 민서에게는 엄마가 항상 자랑스럽다고 전해주세요. 준호에게는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부끄러워서 직접 말 못했던 것들이에요. 당신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고마웠어요.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했어요. 힘들 때도 있었지만 후회는 없어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언제나 사랑해요. 영원히 사랑해요. 공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어요.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수진아. 수진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힘들어했던 것도, 무너졌던 것도, 그녀에게 못된 짓을 한 것도 다 알면서도 사랑해줬어요. 이해해줬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아팠으면 말했어야죠. 힘들면 도움을 청했어야 해요. 혼자 버티지 말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나와 아이들을 위해 참았습니다. 10년을 참고 버텼어요. 내가 당신을 죽인 거야.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일기장 마지막 문장이 보였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수진의 글씨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고 그걸로 충분해요. 손으로 글씨를 쓸어봤습니다. 수진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나 없이도 잘 살아주세요. 그녀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어떻게 잘 살아? 하지만 약속해야 했어요. 수진이 원하는 거니까요. 알았어. 잘 살게. 아이들 잘 키울게. 공책을 꼭 안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민서였어요. 아빠, 민서야. 괜찮아요? 응, 괜찮아. 민서가 다가와서 앉았습니다. 내 옆에 앉아서 어깨에 기댔어요. 아빠, 엄마 일기장이네요. 응, 방금 찾았어.
읽어봐도 돼요? 그래. 민서에게 공책을 건넸습니다. 민서가 읽기 시작했어요. 페이지를 넘기면서 울었습니다. 준호도 나왔습니다. 같이 읽었어요. 셋이서 돌려가며 읽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힘들었구나. 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민서가 울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웃었잖아요. 힘든 내색 안 했어요. 그래서 더 미안해. 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셋 다 몰랐어. 엄마가 얼마나 아팠는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셋이서 울었어요. 수진을 그리워하며 울었습니다. 아빠, 민서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잘 살자고요. 그래야지. 엄마를 위해서라도.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엄마가 슬퍼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러면. 수진의 일기장을 다시 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나 없이도 잘 살아주세요. 그녀의 부탁이었습니다. 지켜야 할 약속이었어요. 알았어. 잘 살자. 엄마 목까지. 셋이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수진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기로 약속했어요. 49제를 치르는 날,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꿈에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절에 가야 했어요. 민서와 준호를 깨웠습니다. 아빠, 벌써 가요? 응. 일찍 가야 해. 셋이서 차를 타고 절로 갔습니다. 새벽이라 길이 한산했어요. 가로등 불빛만 차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절에 도착했습니다. 법당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수진의 영정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밝게 웃고 있었어요.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민서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호도 옆에 앉았어요. 나도 앉았습니다. 수진아, 조용히 말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이제야 알았어. 당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는지. 스님의 독경 소리가 울렸습니다. 낮고 깊은 목소리였어요. 나는 너무 약했어. 무너졌을 때 당신에게만 기댔지.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참지 않았어요. 흐르는 대로 두었습니다. 당신이 아플 때도 몰랐어.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어. 손을 모았다. 기도하듯이 모았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독경 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나는 당신을 용서해요. 그때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어요. 붉은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햇살이 얼굴을 감쌌어요. 수진이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날 용서해야겠지? 중얼거렸다. 당신이 그러길 바라니까. 수진의 일기장에 적혀 있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녀는 나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나도 나를 용서해야 했어요. 알았어. 용서할게. 나도 날 용서할게. 무거웠던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여전히 아팠지만 숨쉬기는 조금 나아졌어요. 법회가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민서와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응?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민서가 물었다. 살아야지.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어떻게요? 잘 살아야지. 행복하게.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셨어. 응. 그래서 우리 행복하게 살자. 엄마 목까지. 세 사람이 함께 걸었습니다. 절 마당을 천천히 걸었어요.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걸었습니다. 아빠, 저 취직했어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정말? 네. 초등학교 선생님이요. 엄마가 꿈꾸던 거예요. 잘했다. 엄마가 좋아하시겠다. 엄마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고 계셔. 엄마는 항상 우릴 보고 계셔. 정말요? 그럼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셔. 준호도 말했습니다. 저도 열심히 할게요. 대학 졸업하고 좋은 사람 될게요. 그래. 준호도 잘할 거야. 엄마 자랑스럽게 만들 거예요. 이미 자랑스러워 하셔. 우리 준호. 절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차에 타려는데 뒤돌아봤어요. 법당이 보였습니다. 수진의 영정이 있는 곳이었어요. 잘 가, 수진아. 속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웠어. 사랑했어.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거울로 저를 봤습니다. 점점 멀어졌어요. 집으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이 달라 보였습니다. 예전과 같은 거리인데 다르게 느껴졌어요. 나무도 건물도 하늘도 다 새로웠습니다. 수진이 없는 세상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남긴 사랑은 있는 세상.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힘들겠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수진의 신발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정리하지 못했어요. 치워야 하나? 민서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대로 둬. 엄마도 함께 사는 거니까.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수진이 앉아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없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수진이 만들어둔 반찬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먹을 수 있었어요. 아빠, 밥 차릴게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내가 할게. 아빠가요? 응. 이제 내가 해야지. 그동안 수진이 다 했어요. 이제는 내가 할 차례였습니다. 서툴게 밥상을 차렸습니다. 국을 데우고 반찬을 꺼냈어요. 수진처럼 잘하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했습니다. 자, 먹자. 셋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수진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함께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엄마, 잘 먹을게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엄마. 준호도 말했습니다. 나도 말했습니다. 수진아, 같이 먹자. 밥을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의 추억을 나눴어요.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울지 않고 이야기했어요. 엄마가 처음 요리할 때 기억나? 네. 계란말이가 새까맣게 탔잖아요. 그랬지. 그래도 맛있다고 먹었어. 아빠가 거짓말한 거 엄마가 알았대요. 나중에 말씀하셨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어요. 수진이 없는 세상이지만 그녀의 사랑은 남아 있었습니다. 추억도 남아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빠, 응? 우리 잘 살 수 있죠? 민서가 물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엄마가 지켜보고 계시니까요. 맞아. 항상 지켜보고 계셔. 준호가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에서요. 응. 하늘에서. 하늘을 봤습니다.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파랬습니다. 수진이 거기 있을 것 같았어요. 우리를 내려다보며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잘 살게, 수진아. 약속할게.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잘 살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1년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떠난 지 1년이 지났어요. 사계절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가 겨울이 갔어요. 그리고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수진의 묘지 앞에 섰어요. 가을이었습니다.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분홍색과 하얀색 꽃들이 묘지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묘비에 손을 댔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미어지지는 않았어요. 익숙해졌습니다. 슬프지만 받아들였어요. 민서는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어. 당신이 원하던 선생님이 됐어. 바람이 불었어요. 코스모스가 흔들렸습니다. 첫 출근한 날 울었어. 당신 생각나서. 하지만 금방 웃더라. 아이들이 귀엽다고. 꽃을 놓았습니다. 수진이 좋아하던 백합이었어요. 준호는 대학 들어갔어. 경영학과래. 나처럼 사업하고 싶다는데 걱정되면서도 대견하더라. 묘비를 닦았습니다. 깨끗이 닦았어요. 이번엔 실패하지 않게 잘 가르칠게. 당신 걱정하지 마. 하늘을 봤습니다. 맑았어요.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나는 이제 괜찮아. 당신 일기 읽고 많이 변했어. 눈물이 나려다 참았어요.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울지 않기로. 더 이상 자책하지 않기로 했어. 당신이 원하지 않으니까. 앉았습니다. 묘지 앞에 앉아서 이야기했어요. 대신 약속할게. 잘 살게. 아이들 잘 챙기고 나도 건강하게 살게. 구름이 지나갔습니다. 그림자가 묘지를 스쳤어요. 당신 없이 사는 게 익숙해졌어. 슬프지만 사실이야. 손으로 잔디를 쓸어봤습니다. 처음에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어. 아침에 눈 뜨면 당신이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 부엌에서 밥하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았거든. 새가 날아갔습니다. 하늘 높이 날아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아프지만 살만해. 다시 묘비를 봤습니다. 민서가 남자친구 생겼어. 좋은 사람이래. 다음에 데려올 거래. 당신도 만나고 싶었을 텐데.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코스모스가 춤추듯 흔들렸어요. 준호는 여전히 말이 없어. 하지만 가끔 내 방에 와서 앉아 있어. 말은 안 하지만 함께 있어주는 거야. 당신 닮았어. 웃음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수진 앞에서 웃었어요. 나는 요리를 배우고 있어. 민서가 가르쳐줘. 서툴지만 나름 할만해. 어제 김치찌개 끓였는데 준호가 맛있다고 했어. 당신만큼은 아니지만.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어요. 수진이 있던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봐. 우리 행복해 보이지? 사진 속 수진이 웃고 있었습니다. 아팠을 텐데도 웃고 있었어요. 당신은 항상 웃었어. 힘들어도 웃었지. 그게 당신이었어.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고마웠어, 수진아.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흙을 털었어요. 일기장 매일 읽어. 당신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뒤돌아 걸어가려다 멈췄습니다. 아, 그리고 당신이 심었던 장미. 올해도 꽃 피었어. 빨간 장미. 예뻐. 묘비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달에 또 올게. 그때는 아이들도 데려올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천천히 걸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또 울 것 같아서요.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차에 타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서였습니다. 아빠 어디세요? 엄마 산소 다녀오는 길이야. 혼자요? 응.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러셨구나. 저녁 같이 먹어요. 제가 요리할게요. 그래. 뭐 해줄 건데? 엄마가 좋아하시던 된장찌개요. 웃음이 났습니다. 좋아. 기대할게. 아빠. 응? 사랑해요.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민서는 평소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엄마 보고 싶어요. 나도.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 잘 살고 있잖아요. 그래, 잘 살고 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에 탔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묘지를 봤습니다. 코스모스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수진이 좋아했던 꽃이었습니다. 잘 있어, 여보.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잘 살게. 차를 몰았습니다. 산을 내려왔어요.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창밖으로 단풍이 보였습니다. 빨갛고 노랗게 물든 나무들이 산을 덮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수진이 좋아했을 풍경이었어요. 이거 봐, 여보. 예쁘지? 혼잣말을 했습니다. 수진이 옆에 있는 것처럼 말했어요. 라디오를 켰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잔잔한 피아노 곡이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던 곡이네. 생각했습니다. 수지는 피아노 음악을 좋아했어요. 특히 비 오는 날이면 피아노 곡을 틀어놓고 차를 마시곤 했습니다.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걷고 있었어요. 삶은 계속되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수진이 없어도 세상은 돌아갔어요. 슬프지만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신호등에 멈췄습니다. 횡단보도를 사람들이 건너고 있었어요. 엄마 손을 잡은 아이가 보였습니다. 아이가 무언가 물어보고 엄마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도 저랬었지. 민서와 준호가 어렸을 때 수진이 아이들 손을 잡고 걸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출발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20분쯤 지나 집에 도착했습니다.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렸어요. 아파트를 올려다봤습니다. 우리 집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민서가 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15층에서 내렸어요. 복도를 걸어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에서 요리하는 냄새가 났어요. 된장찌개 냄새였습니다. 왔어요? 민서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응. 뭐하니? 곧 다 됐어요. 씻고 오세요. 준호도 거실에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있었어요. 너도 왔구나. 누나가 오래요. 그래. 밥 먹자. 씻고 나왔습니다. 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된장찌개, 김치, 생선구이. 수진이 자주 차려주던 메뉴였습니다. 앉으세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셋이서 둘러앉았어요. 수진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그녀가 함께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잘 먹겠습니다. 함께 말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어요. 된장찌개를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수진의 맛과 비슷했습니다. 민서야, 맛있다. 정말요? 엄마 레시피대로 했어요. 엄마가 기뻐하시겠다. 준호도 말했습니다. 누나, 나도 배우고 싶어. 그래, 알려줄게. 가족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어요. 웃기도 하고 진지해지기도 했습니다. 수진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엄마가 처음 이 집 왔을 때 기억나? 내가 물었습니다. 네. 좁다고 했잖아요. 민서가 웃었습니다. 그랬지. 그래도 우리 집이라고 좋아하셨어. 엄마는 항상 긍정적이셨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엄마였어.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셋이서 함께 했어요. 민서가 설거지하고 준호가 닦고 내가 정리했습니다. 우리 팀워크 좋네. 그러게요. 웃으며 설거지했습니다. 일상이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중했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TV를 켰습니다. 아빠, 민서가 옆에 앉았습니다. 응? 우리 잘하고 있죠? 그럼, 잘하고 있어. 엄마가 보면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당연하지. 엄마가 제일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준호도 다가왔습니다. 아빠, 엄마 정말 하늘에서 보고 계세요? 그럼, 항상 보고 계셔. 어떻게 알아요? 느껴져. 엄마가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게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기 봐. 별. 셋이서 창밖을 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별 중에 하나가 엄마일 거야. 정말요? 응. 엄마가 저기서 우릴 지켜보고 계셔. 한참을 그렇게 별을 봤습니다. 말없이 창밖을 봤어요. 각자 수진을 생각했습니다. 수진아,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맞지? 우리 잘 살고 있어.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고마웠어. 당신과 함께해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이 살짝 흔들렸어요.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야.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서와 준호가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수진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지갑에 넣고 다니는 사진이었어요.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수진이 웃고 있었어요. 보고 싶어.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매일 보고 싶어. 하지만 참을게. 당신이 원하니까.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잘 살게. 약속한 대로. 아이들 잘 키우고 나도 건강하게 살게. 그리고 당당하게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갈게.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나도 고마워, 수진아. 행복했어요. 나도 행복했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눈을 감았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행복한 얼굴이었어요. 그날의 향기, 그때의 목소리, 아직도 마음속에 있습니다. 수진이 아침에 끓여주던 국 냄새, 빨래 개면서 흥얼거리던 노래, 잘 자라고 말하던 따뜻한 목소리, 모두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기에 충분해요. 수진은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지탱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언젠가 우리도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때 수진을 다시 만날 거예요. 그리고 말할 겁니다. 여보, 나 잘 살았어. 약속 지켰어. 그때까지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수진을 기억하며 그녀의 사랑을 간직하며 살아갈 거예요. 수진아, 사랑했어. 지금도 앞으로도. 안녕. 여러분, 여기까지 남겨진 시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 그 아픔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남겨진 사랑으로, 추억으로, 약속으로 살아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그 시간도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오늘 꼭 말해 주세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모든 이야기는 소중하니까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